안녕하십니까.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부동산 공법 제31회 기출문제 해설 저자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총정리 교재 구입자와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한 강의로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경험과 실무경험을 융복합 기존 강의와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강의입니다. 단순 암기식 강의가 아닌 행정경험 및 실무사례 소개, 문제 문항별 근거 법령을 제시, 수험생 여러분이 정오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교재와 함께 강의를 반복 학습하시면 부동산 공법을 법리화 상식으로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공법 제31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1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원칙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한테 요청할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1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옳고 2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수립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1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옳음. 3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공청회 개최할 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지만은 필요할 경우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12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3번 옳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체계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내용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송부에서 시도지사가 열람 공고합니다. 근거는 1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직접 공고 틀려서 정답.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리화 상식에 맞습니다.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은 누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17조 제1항에 있습니다. 5번은 옳고 정답 4번.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이 문제는 개발진흥지구 세 분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1번 복합용도지구, 2번 주거개발진흥지구,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5번 특정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은 당연히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8호의 개발진흥지구 해가지고 가목의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목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번이죠. 라목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목의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기능 및 관광, 휴양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파목의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및 관광, 휴양 기능 예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이란 인구, 교통, 이용 수요를 증가시켜 새로운 기반시설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말하죠. 이 문제는
별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3번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집화장, 4번 주한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상식으로 볼 때 3번이 정답인데요.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집화장은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이 되겠죠. 사립유치원이나 임대주택,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인구 유발한다고 볼 수가 없죠. 5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3에 나와 있는데요. 별표일에 나와 있고 우리가 별표일까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도 변별력을 주려고 이렇게 상업지역 관련해 가지고 농수산물 집화장을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은 3번. 44번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가 법령에 따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은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가장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제29조 1항 1호에 나와 있죠. 문제 1번 옳음. 2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법령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29조 제2항 2호에 나와 있죠. 옳고. 3번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건축위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칩니다. 근거는 제3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고 행정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방 관련은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야지 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야지만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근거는 제30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요청 없어도 틀려서 정답.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대부분 효력이 상실되거나 실효되는 것들은 다음날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근거는 3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4번. 45번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청문제도는 처분청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취소 등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의견과 해명을 들을 기회를 주는 절차를 청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처분으로 사업 시행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해당이 되죠. 니은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사업 시행자가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죠. 대상이 아닙니다. 디귿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하면 사업자 망하죠. 정답은 기업
디귿 4번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제136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의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기억. 2호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여기도 사업자가 망하죠. 3호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1호, 2호, 3호 모두 사업 시행자 등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자연 칠학지구 지정 목적은 기존에 형성된 농어촌 칠학을 보존하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만 허용합니다. 건축 제한 관련해 가지고는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별표까지 공부할 수가 없죠. 법리화 상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동물 전용 후 장례식장, 2번 단독주택, 3호 도축장, 4번 마을회관, 5번 한의원. 단독주택, 마을회관, 한의원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1번하고 3번이 좀 헷갈리는데 도축장하고 동물 전용 후 장례식장, 만약에 마을 주민이라면 어떤 것을 반대하겠어요? 장례식장을 당연히 반대하겠죠. 정답은 1번인데요. 시행령 78조 별표 23에 나와 있는데 자연 칠학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등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함. 먼저 공동구를 설치하는 목적이 전선, 통신선, 가스관 등을 한 곳에 모아 주종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함이죠.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공동주택의 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지구, 신도시 가능하죠. 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해당이 됩니다. 디귿,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공장지대죠. 신도시 만들 수 없습니다. 리을,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 이전 신도시, 신도시 가능하죠. 정답은 2번 기억, 리을, 리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제44조 제1항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모 초과는 200만 제곱미터죠.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호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가능하죠. 2호 택지개발지구 가능합니다. 3호 경제자유구역 가능하죠. 인천 송도 신도시죠. 4호 정비구역에 가능합니다. 5.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다 신도시 가능하죠. 정답은 2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정 시군 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 후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시장 군수가 인접한 시 또는 군 후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할 때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근거는 18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했으면은 추가로 다시 할 필요가 없죠. 근거는 제2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옳음.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죠. 대의기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2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옳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가 잘못됐는데요.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도지사는 관계기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합니다. 근거는 2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틀려서 정답.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도 5년 단위로 검토합니다. 근거는 2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옳음. 정답은 4번.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별표 1의 2에 나와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요. 통상적으로 출제자들이 별표 관련 문제는 변별력을 고려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별표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1번 자금 조달계획이 목적 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에서 사업성이 좋으면은 PF 대출로 다 충당하죠. 자금 조달 계획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1번 정답. 2번 도시군 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법리와 상식에 맞는 거죠. 3번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매립 목적이 도시군 계획에 적합할 것.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죠. 4번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임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당연한 거죠.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5번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도로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정답은 1번. 5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 68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 제25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근거는 68조에 보면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입니다. 정답은 2번. 53번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주 등이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 사업을 하고 토지로 재배분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옳은 내용이죠. 근거는 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5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11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1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번은 옳고, 2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한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채비지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근거는 제3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옳고, 3번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먼저 지역권은 내 토지가 맹지라면은 주변 토지를 이용해서 도로 등을 낼 수 있잖아요. 소위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은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근거는 42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은 옳고, 4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정관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 규정을 작성합니다. 근거는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 4번 옳음.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한지계획의 내용 중 종전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인가는 오답인데요. 인가받은 한지계획의 내용 중 종전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서가 변경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60조에 보면은 1호의 종전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한지 명세서가 변경되는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변경인가는 오답입니다. 정답은 5번. 5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만드는 건데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1번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대부분의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이유가 지구단위 계획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두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포함됩니다. 근거는 17조에 나와 있죠. 제1항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 옳고 2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거는 17조. 2번 옳고 3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이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실행계획을 만드는 건데 민간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당연히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축되면 종전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종전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새로 작성된 도시군 관리계획에 우선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신법은 국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제18조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종전결정 우선은 틀려서 정답. 5번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당연히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은 종된 인허가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은 의제됩니다. 근거는 제19조의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옳고 정답은 4번.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조합은 한지 방식만 가능한데 수용 방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미성년자든 어린아이든 다 가능합니다. 오답. 근거는 1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만약에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면은 한 필지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공유자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오답. 근거는 시행령 3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3항에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고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습니다. 3번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조합은 수용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11조 제1항 6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4번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답인데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났습니다. 근거는 제1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하면은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31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면적이 넓으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죠. 두 번째는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면적이 넓으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답은 2번 2년, 3년, 5년인데요. 근거는 도시개발법 1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호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2호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먼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의결사항 중 중대한 사항이 아니겠죠.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정관의 변경 중요합니다. 2번 개발계획의 수립 중요하고 3번 조합장의 선임 중요하고 4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사항이 됩니다. 5번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중요한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인데요.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은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같은 조 1호 정관의 변경 있죠. 2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 해당이 되죠. 6호 한지계획의 작성. 9호 조합 임원의 선임. 10호 조합의 합병을 제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한지 예정지 지정은 7호에 해당되죠. 7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58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도시개발 사업 특징을 살펴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을 도와주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확장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더라도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을 합니다. 기업,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55조에 나와 있는데 먼저 제1항에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각호 구분에 따른다. 1호에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호에 전기시설, 가스 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의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호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민간이 하더라도 시설 설치는 공공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문제 기억 정답. 는 전부 한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솔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 시행자와 전기 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할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지중선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전기 공급자가 각각 2분의 1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데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제2항에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전부 한지 방식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오답, 디귿.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5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에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 디귿 전부는 오답입니다. 정답은 1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행정청이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인가를 받아서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8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기억 옳음. 니은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해제하고 조합 해산하고 별개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후에 조합이 후속 조치하고 해산하죠. 근거는 제84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니은 조합도 해산. 틀려서 정답이고. 디귿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린 내용인데요.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근거는 제88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내가 공무원이라면은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어떤 것을 조사할지를 이해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조사해야 되죠.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전혀 상관이 없죠. 3번 건축물의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을 파악해야 되죠. 4번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보상 관련해서 가격 등 파악해야 되죠. 5번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상황 가장 중요한 게 교통상황이죠. 파악해야 되죠. 근거는 시행령 7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상식적으로도 필요하지 않지만은 열거되어 있지 않죠. 정답은 2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분의 3,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1번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3분의 2인데요. 근거는 제3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4분의 3,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데, 사항에 보면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는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답은 1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1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 또는 관리해야 됩니다. 근거는 79조 제1항. 2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시행할 때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79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3번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79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4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예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자녀분이 있다면 당연히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예의자에게 분양을 해야지 사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79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 옳고. 5번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7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항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 방법 절차에 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 제68조에 보면은 제1항에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하여야 하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인수를 못하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우선 인수는 틀려서 정답은 5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시장 군수 등에게 맡길 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서 대응을 합니다.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 시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4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47조 제2항. 3번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47조 제3항. 4번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시행령 4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상가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 사항에 관하여 시행 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상가 세입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당연히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거는 제47조 제5항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 5번 의견 제시할 수 없다는 틀려서 정답은 5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재건축을 어떻게, 언제, 어떤 규모 방식으로 추진할지를 정하는 사업의 실행 설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토지 이용계획, 당연히 포함되죠. 2번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포함됩니다.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포함이 되고, 5번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포함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인데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에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호부터 1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6호에 보면은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3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정답이고 정답은 3번. 65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한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상한사채라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등이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8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은 옳고, 2번 주택상한사채는 김영증권으로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김영증권으로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하고 근거는 81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채권자가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본부에 기록하는 방법, 김영증권으로 발행합니다. 2번 옳고, 3번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본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8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법리화 상식이 맞죠. 옳고, 근거는 8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한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법리화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주택상한사채는 말소된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82조. 5번 효력 상실은 틀려서 정답은 5번. 6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이고 아파트 층수가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를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추진하죠. 1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계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 분담 명세가 적혀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6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은 옳고, 2번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리화 상식에 맞죠. 당연히 허가 대상입니다. 근거는 6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옳고, 3번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당연히 권리계획이 변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권리변동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거는 67조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 3번 권리변동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려서 정답. 4번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당연히 정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입니다. 근거는 6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아파트 리모델링은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15층 이상은 3계층, 15층 미만은 2계층까지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 15층 이상인 경우 3계층, 2호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계층.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3번. 6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만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주택에 해당되는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호 기숙사, 2호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등 생각하면 됩니다. 3호 노인복지주택, 4호 오피스텔, 1호부터 4호까지는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2조 5호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단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목에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목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호의 국민주택 규모란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고 예외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3번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오답인데요. 간선시설은 한문으로 사이간자죠. 연결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연결이 안 들어가 있으면 틀립니다. 주택법 2조 17호의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은 연결시키는 내용이 없어서 오답. 4번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오답이죠.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죠. 방범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7조에 복리시설 범위 해가지고 1호부터 14호까지 열거되어 있고 12호에 주민공동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부대시설에 해당 오답이고 정답은 2번. 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등록 사업자가 있고 등록을 하지 않는 비등록 사업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 조성 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오답. 근거는 4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 각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기억 등록하여야 한다 오답이죠. 3호 지방공사, 4호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호 주택조합인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이 됩니다. 6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이 됩니다. 니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오답인데요. 근거는 5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한다 해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해당이 되죠.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 오답. 디귿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17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호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문제 디귿 정답이죠. 정답은 2번. 69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 후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정비법에서 주택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기준 관련해서도 법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번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충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되고, 3번에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 모집 후 승인을 받는 경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60%가 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에서는 50% 미만 조합원이 된 경우 충원할 수가 있는데 60%는 해당이 안 됩니다. 5번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 40%가 된 경우, 50% 미만이니까 40%는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2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1호에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등이 조합원 추가 모집 후 승인을 받는 경우, 문제 3번 해당. 2호에 단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결혼 발생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입니다. 가목의 조합원의 사망, 문제 1번 해당이 되고, 나목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이 되죠. 다목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미만이 되는 경우, 50% 미만이 될 때 결혼을 충원할 수가 있는데, 문제 4번은 60%는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정답. 라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번 해당. 마목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문제 5번 해당되죠. 정답은 4번. 7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감리자 지정 목적이 주택 등을 건설할 때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감리자를 지정하죠. 기억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감리자가 업무를 위반했을 때 2년의 범위에서 감리 업무 제한은 너무 가혹하죠. 법에서 1년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제4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기억 2년의 범위 오답. 니은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당연히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이 되죠. 근거는 제4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 1호에 나와 있죠.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문제 니은 정답. 디귿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사항 발견할 때는 현장에서는 즉시 시정 통지하고 보고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7일 정도 걸립니다. 7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44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디귿 정답. 정답은 5번. 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 대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이 맞죠. 당연히 대지를 조성하려면은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근거는 15조 제2항. 문제 기억 정답. 니은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표본 설계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용될 때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죠. 시도지사한테 작성 제출은 오답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29조 제1항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문제 니은 시도지사 오답. 디귿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이치를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 조정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옳은 내용인데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해가지고 7호가 나와 있는데요. 지방공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문제 디귿 정답. 정답은 3번. 72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먼저 조경을 하는 목적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쾌적한 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 등을 심는 것을 말하죠. 1번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상업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이죠. 물류시설이 있으면은 미관이나 환경에 장애가 되는데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1번은 조경을 해야 되는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2번 2층의 공장. 공장은 시설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조경 대상이 아닙니다. 3번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죠.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적용할 필요가 없죠. 4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녹지지역은 나무가 많죠. 나무가 많은데 적용할 필요가 없고. 5번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축사. 소돼지 키우는데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근거는 시행령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에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무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나무 심을 필요 없죠. 2호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공장도 적용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3호도 마찬가지죠. 4호 산업단지 공장도 마찬가지죠.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나무 심으면 바로 죽죠.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6호 축사 동물을 위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죠. 7호 가설 건축물은 곧 철거하기 때문에 적용할 필요가 없고 8호에 물류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물류시설이 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문제 1번 상업지역은 제에서 정답이고 9호에 자연환경보존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은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10호는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가지고 가목에 관광시설, 라목에 종합휴양시설, 다목에 관광시설, 라목에 골프장. 10호는 관광단지나 골프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용하지 말라고 해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건축협정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1번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지상권자는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자가 반대하는데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77조 4 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의로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지상권자 반대는 오답. 2번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건축협정은 개개인들 소유자들이 하는 건데 시도지사까지 나서서 할 대상이 아니죠. 근거는 77조 6에 나와 있는데 제2항에 토지 면적 가반이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시도지사는 오답. 3번 협정 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협정 변경도 신고가 아니라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거는 77조 7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문제 3번 신고 오답. 4번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 동의를 받습니다. 근거는 77조 9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전원의 동의 오답. 5번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로부터 이전받는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이전받는 자가 건축협정을 따라야 됩니다. 근거는 77조 50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정답. 정답은 5번. 74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모르면은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1번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정답인데요. 2조의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합니다. 문제 1번 정답. 2번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이고가 아니라 이상이거나 입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제2조 제19호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이상이고 오답. 3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먼저 재축이라는 것은 재자가 재난 관련이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새로 축조할 경우에는 감옥의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문제 3번 늘려서는 오답입니다. 4번 건축물은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립식 건축물이나 가능하고 기와집, 초가집은 안되겠죠. 근거는 시행령 2조 5호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대수선은 건축물은 내력벽을 증설할 수는 있지만 건축 면적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2조에 나와 있는데요. 9호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예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오답. 정답은 1번. 75번 갑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용도 변경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이 있습니다. 허가는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고,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1번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전제가 숙박시설이잖아요. 숙박시설은 5번 영업시설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의료시설은 6번 교육 및 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옳고 2번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교시설은 4번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숙박시설 5번을 4번으로 용도 변경할 때 허가사항입니다. 문제 2번은 용도 변경 허가는 옳고 3번 갑이 바닥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먼저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설로 바꾸는 것은 신고사항인데 건축법 제19조의 용도 변경에서 제5항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22조를 준용한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 3번 사용승인 받지 않는다. 틀려서 정답. 4번 A 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군수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C도지사가 도시계획에 필요하면은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19조 제7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비군수는 갑이 판매시설과 일학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할 때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2조 3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문제 5번 옳음. 정답은 3번. 76번 갑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인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행정 절차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갑은 B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20층 이하는 구청장이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층이기 때문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 1번 옳고 2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에 높이 5m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해서 옹벽을 축조할 때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5항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당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2호에 공작물의 축조 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따로 축조 신고는 틀려서 정답. 3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공사 시공자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1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당 각호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가지고 3호에 나와 있는데요. 3호에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갑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이 허가 내줄 때 광역시장이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면은 구청장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8조에 나와 있죠. 문제 4번 옳고 5번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가 감리할 때 필요하면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25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5항에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2번.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건축물 면적 산정에서 제대상 시설물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나무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오답인데요. 생활 폐기물 보관함은 주거공간이 아닌 위생관리상 필수적인 공용 부속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119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2호 건축면적에서 다목의 다음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가로 6에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음식물 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2번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오답인데요. 무조건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할 때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119조 4호의 연면적 해가지고 하나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당 강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감옥에 지하층의 면적이 들어가 있죠. 지하층에 어떤 것이 설치되었던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문제 2번 지하층 면적 산입은 오답. 3번 건축법상 건축물을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충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필로티라는 것은 아파트 1층에 보면은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죠. 그것을 필로티라고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 5호의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필로티의 충고를 제한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 정답. 4번 건축물의 충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이면으로부터 2층 바닥 구조체의 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물의 충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이면부터 2층 바닥 구조체의 이면까지 높이로 합니다. 시행령 119조 1항 8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면으로부터 2층 바닥 구조체의 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오답. 5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오답인데요. 시행령 119조에 보면은 1항 9호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여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평균하여는 오답입니다. 정답 3번. 78번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연상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건축법 제44조 대지하의 도로 관계는 적용된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려 많은 사람들이 차량으로 접근하죠. 대지하의 도로 관계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15조에 나와 있는데요. 법령으로 접근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니은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 완료일까지이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분양 완료일까지면은 언제까지 기한이 없죠. 근거는 시행령 15조에 1항 2호에 나와 있는데요.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니은 분양 완료일은 오답입니다. 디귿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견본주택은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령 19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호 감옥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인데요. 건축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 견본주택은 표준 설계 도서 적용 대상이기도 합니다. 표준 설계도 적용 대상은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디귿 감리자 지정은 오답. 정답은 1번. 79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먼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우량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이용하기에 농업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1번 특별시의 녹지지역, 2번 특별시의 관리지역, 3번 광역시의 관리지역, 4번 광역시의 농림지역, 5번 군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5가지를 비교해도 바로 정답이 나오죠. 특별시의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근거는 농지법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1번 정답. 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경자 유전의 원칙상 농지는 자기 농역 경영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1번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농지법 23조 제1항 4호에 나와 있습니다. 4호에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23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옳고. 3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등기가 있어야지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데 시, 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는 24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옳고. 4번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비닐하우스 농지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은 오답인데요. 근거는 농지법 24조 2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호에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0년 이상 틀려서 정답. 5번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수락할 때는 이를 당사자 간의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을 해서 당사자가 수락할 때는 당연히 당사자 간의 체결된 계약으로 봅니다. 근거는 23조 3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4번.